백만장자가 대학생 보모를 고용하여 아이들을 돌보게 했지만 그녀와 복잡한 관계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을 눌러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사랑운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아침 햇살이 지우 김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의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패션 디자인 스케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2세의 지우는 디자인 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였고 그녀의 꿈과 열망을 담은 스케치들을 향해 향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햇살만큼이나 강렬하게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그녀의 은행 계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지우는 자신의 창작물에서 시선을 돌리고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즉각적인 안정을 약속하는 구인 광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보모를 찾습니다. 우수한 급여 제공. 이게 내가 꿈꿔왔던 패션 경력은 아니지만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는 손가락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 잠시 망설임 끝에 지오는 마침내 지원서 제출을 클릭했습니다. 그녀는 이 간단한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지오는 파크 패밀리 맨션의 웅장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교하게 관리된 정원을 가로지르는 자갈길이 나타났고 그 길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웅장한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중년의 여성이 진지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양. 저는 리 미큉입니다. 집사입니다. 여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그들이 저택의 넓은 복도를 지나갈 때 지우는 주변의 호화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모든 가구는 사치와 독점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조각된 오크나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이 살며시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어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님, 김지우 양이 면접을 위해 왔습니다. 미경이 말한 뒤 문을 닫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인물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박민준, 저택의 주인이자 그녀가 돌볼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권력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겨우 35세였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강렬함을 담고 있어 지우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김양, 앉으세요. 민준이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의 떨림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착해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냥 면접일 뿐이야. 김양, 말씀해보세요. 민준이 깊은 목소리로 방을 가득 채우며 시작했습니다. 왜 보모 자리에 지원하셨나요? 이력서를 보니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셨던데요.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열정은 패션에 있지만 현실은 제 빚을 갚고 미래에 제 온라인을 런칭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우의 솔직함에 민준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솔직함이 마음에 듭니다, 김양. 하지만 말씀해보세요. 제 아이들을 돌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식적인 보모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박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인내심, 창의력, 그리고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공부를 통해 조직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배웠는데 이런 능력들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잠시 동안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김양.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그녀가 일자리를 얻었다는 뜻일까? 물론이죠. 정말 기뻐요. 그녀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그녀는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또 다른 복도를 진화 빛과 색으로 가득 찬 방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두 아이가 현재 보모로 보이는 다른 여성의 감독 아래 놀고 있었다. 혜운, 서준, 민준이 부드럽게 불렀다. 지우 씨를 만나보세요. 아이들은 장난감에서 고개를 들었다. 7살짜리 혜운은 수줍게 다가왔고 5살짜리 서준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달려갔다. 안녕? 서준이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외쳤다. 너 우리 새 친구야? 지우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추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서준. 안녕 혜운. 그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래. 혜운은 여전히 수줍게 조금 더 다가왔다. 그리는 거 좋아해?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좋아요. 지우 킴이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사실 저는 옷을 디자인해요. 언젠가 함께 드레스 몇 벌을 그려볼까요? 하은의 눈이 재현에 반짝이며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민준 파크는 이 장면을 놀라움과 만족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이 지워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군요. 지우가 다시 일어서자 민준이 말했다. 원하신다면 이 일은 당신 것입니다. 지우 양. 지우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이렇게 쉽게 일을 구한 걸까? 감사합니다, 민준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지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러길 바랍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 아이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잘 돌봐주길 믿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할 때 그녀는 무언가 큰 일의 시작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자리 찾기가 갑자기 새로운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험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도전, 미스터리, 그리고 감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었다. 파크 패밀리 맨션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곧 자신의 마음 진실성 그리고 결단력을 시험할 폭풍의 한가운데로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민준을 따라 서류를 논의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지워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며 주간으로 이어졌고 지워는 점점 더 파크 패밀리 맨션의 삶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새로운 방에서 깨어났다. 그 방은 그녀의 옛 지우즈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전체보다 더 큰 공간이었고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놀라워했다. 하은과 서준과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자리를 잡았다. 지워는 디자인 공부를 통해 길러진 자신의 창의력이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참여시키는데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은 재미있는 수업, 교육적인 게임 그리고 혜은이 특히 좋아하는 패션 디자인 기초를 가르치는 드로잉 세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집사인 미큉 리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지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듯했다. 지우는 종종 저택의 복도를 지나갈 때 그 나이든 여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부엌에서 서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미큉이 조용히 들어왔다. 킴양, 미큉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숙제는 서재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지우는 갑작스러운 방해에 놀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준이 일하면서 간식을 먹고 싶어 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미큉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활동에 지정된 공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엌은 민감한 공간이니까요. 미큉의 말투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고 지우는 불편함을 느꼈다. 물론이죠, 미큉. 기억해두겠습니다. 지우는 친절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미큉이 물러날 때 지우는 그 나이든 여인이 부엌 서랍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작은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우 킴은 아이들과의 일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HA은은
그녀의 보살핌 아래 꽃을 피웠다. 이제 그 소녀는 지우오처럼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과 그림을 열정적으로 공유했다. 서준은 에너지와 호기심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전염적인 웃음은 파크 패밀리 맨션의 복도를 가득 채우며 지우가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생기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민준 파크이 있었다. 아이들의 신비로운 아버지는 지우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존재했지만 그들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었다. 그들의 길이 교차할 때마다 지우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아이들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민준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서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동화를 마치고 아이들을 덮어주었을 때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김양, 그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제 사무실로 함께 가주시겠어요?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미켕 리에가 부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까? 물론이죠, 파크 씨.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준은 책상 뒤에 앉아 지우에게 앞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시작하며 지우를 놀라게 했다. 하은과 서준, 그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그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 이후로 제가 줄 수 없었던 빛을요. 민준의 목소리 속 약함이 지우를 감동시켰다. 잠시 동안 그는 강력한 사업가의 외면 너머 아이들과 연결하려고 애쓰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정말 멋져요, 박 선생님. 지우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민준은 그녀를 깊게 바라보며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말인데 지우 씨, 패션 디자인의 세계가 그리우시지 않나요? 그 질문은 지우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유명 디자이너가 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끔은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 열정을 살릴 방법을 찾았어요. 해운과의 드로잉 시간 같은 거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는 두 세계를 결합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민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마도요, 그는 말했고 그의 어조는 그 말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암시했다. 좋아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 두지 않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우 씨. 좋은 밤 되세요, 민준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친밀함을 음미하며 대답했다. 그날 밤 지우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준의 감사, 미경의 불신, 아이들의 애정, 모든 것이 복잡한 관계와 기대의 그물망 속에서 뒤섞여 있었다.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폭풍은 그녀의 충성심과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었다. 그날 밤 집안의 나머지 사람들이 잠든 사이 한 인물이 조용히 저택의 복도를 지나갔다. 정확하고 익숙한 움직임으로 그 그림자는 잠긴 방 중 하나로 향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침묵을 깨고 문이 열리며 값진 물건들의 인상적인 컬렉션이 드러났다. 그 인물은 박 가문의 가보인 금색 회중시계가 담긴 진열장 앞에서 멈췄다. 빠르고 숙련된 움직임으로 그 물건은 사라지고 거의 완벽한 복제품으로 대체되었다. 그림자가 물러나며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 얼굴에 떠올랐다.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아주 곧 박 가문 저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비단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지우는 깨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밤새 민준과 나눈 대화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하루는 로맨틱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차에 끝내지 못했을 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려왔다. 방문을 열자 카오스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미경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평소 차분한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소란 속에서 겨우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물었다. 미경이 갑자기 멈추며 지우를 향해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지우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박 가문 할아버지의 금색 시계가 사라졌어요. 미경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가문의 귀중한 유품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택에 처음 왔을 때 민준이 안내해준 투어 중에 그 시계를 진열장에서 본 기억이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놀라며 물었다. 잠긴 유리 케이스 안에 있지 않았나요? 미경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우 양.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사라진 것이 더욱 흥미롭죠.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민준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경, 부탁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메인 홀로 불러 모아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몇 분 후 지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메인 홀에 서 있었다. 민준이 들어오며 그의 얼굴은 걱정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금시계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방을 가득 채우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시계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큰 감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옮겼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시계를 즉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질문도 처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방 안을 훑어보며 잠시씩 각자의 얼굴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다. 누군가가 고의로 훔쳤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엄중할 것입니다. 시계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방 안에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지우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가 그렇게 귀중한 물건을 훔쳤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직원들이 흩어지면서 지우는 미경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 아래 불편함을 느낀 지우는 아이들을 찾으러 서둘렀다. 일상의 루틴이 혼란 속에서도 약간의 평범함을 제공해 주길 바라며. 그러나 그날은 뚜렷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혜운과 서준조차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고 평소의 웃음과 놀이는 비정상적인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그날 오후 지우가 혜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민준이 작업실 문 앞에 나타났다. 지우,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지우는 민준을 따라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 나는 너에게 뭔가를 물어봐야 해. 그리고 네가 나에게 완전히 솔직해 주길 바란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 시계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니? 그 질문은 지우의 배를 가격한 주먹과도 같았다. 민준이 그녀를 의심하는 걸까? 물론 아니야.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민준. 네가 나를 그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은 그녀를 잠시 동안 응시하다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어깨를 확 늘어뜨렸다. 믿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미안해. 지우, 그냥 이 시계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야.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약한 모습에 지우는 마음이 움직였다. 생각도 없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그녀는 위로의 의미로 손을 민준의 팔 위에 올렸다. 이해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를 찾도록 도울 것을 약속할게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지우는 민준의 깊은 눈동자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가슴속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들은 너무 가까워서 그의 천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향수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마법을 깨뜨렸다. 민준은 한 발 물러나며 목을 가다듬었다. 고마워요, 지우. 그는 목소리가 굵어져 말했다. 당신의 지원이 정말 큰 의미예요. 지우가 서재를 나서며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은근한 비난, 민준과의 가까움, 파크 패밀리 맨션의 긴장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뒤섞였다.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누군가가 그녀와 민준의 친밀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복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의 눈은 질투와 결의가 섞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계획은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었고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될 것이다. 그날
밤팍 패밀리 맨션이 잠든 사이 전날 밤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그 목적지는 지우의 방이었다. 조용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 그림자는 서랍장에 한 서랍에 무언가를 놓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함정이 설치되었고 지우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곧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될 참이었다. 운명에 보이지 않는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팍 패밀리 맨션에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회색빛 비가 내리는 어두운 날이었다. 마치 하늘이 팍 패밀리 맨션의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했다. 지우는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났다. 어제 일어난 일들, 시계의 실종, 민준과의 대화, 그 순간의 연결감,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상황이 어려움에도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유지하려고 빠르게 옷을 입었다. 그러나 양말을 꺼내기 위해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춰버렸다. 그곳 그녀의 소지품 사이에서 사라졌던 금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다. 무거웠고 금속의 차가움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어떻게 여기에 온 걸까? 그녀는 자신이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누가 그녀를 믿어줄까?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방문이 쾅 하고 열렸다. 미경이 들어왔고 그 뒤를 민준과 지우가 모르는 두 남자가 바짝 따라왔다. 저기 있어. 미경이 지우의 손에 든 시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그녀가 도둑이라고 했잖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그녀가 본 따뜻함 대신 고통과 실망이 가득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준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지우는 정신없이 머리를 굴리며 항변했다.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기에 놔뒀을 거예요. 날 믿어줘야 해요, 민준 씨.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그녀의 말이 헛된 호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두 남자를 가까이 오게 했다. 이분들은 보안팀입니다. 민준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물로 시계를 가져가고 당신을 재산에서 내보낼 겁니다. 짐을 챙길 시간은 1시간입니다. 안 돼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제발 내 말을 들어봐요. 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날 믿어줘야 해요. 하지만 민준은 이미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미경은 승리와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 뒤 상사를 따라갔다. 지우가 정신없이 짐을 싸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그녀에게 이런 함정을 놓은 걸까? 그리고 왜? 저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자 로비에서 혜운과 서준을 만났다. 아이들은 혼란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지우 언니 정말 가는 거야? 혜운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서준이 떨리는 아래 입술을 물며 덧붙였다. 지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을 꼭 안았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지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절대 의심하지 마. 가끔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난 항상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거야. 이제 됐어. 미경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끊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김지우 씨.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지우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계단 아래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우는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본 듯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민준은 몸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사라졌다. 지우가 밖 가문에 저택을 나섰을 때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긴 진입로를 걸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던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집이었던 웅장한 건물은 이제 차갑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지우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저택을 떠나면서 그의 안에는 사나운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혜운을 위해서, 서준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다 민준을 위해서도. 지우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저택을 떠난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진범은 그녀의 떠남을 만족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민준 박은 창밖을 바라보며 빗속에서 홀로 멀어지는 지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부는 그녀를 따라가 설명을 요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에 무게와 쌓여온 불신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만약 지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그가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면,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박 가문의 저택 위로 내렸고 지우의 발자취를 씻어냈지만 그녀가 남긴 미스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보모로 변신한 젊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가문의 저택을 급히 떠난 후의 며칠은 지우에게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욱 작고 쓸쓸해 보이는 그녀의 스튜디오 아파트로 돌아온 지우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굳은 결심이 뒤섞인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이제는 다른 삶의 것처럼 느껴지는 패션 디자인 스케치들로 둘러싸인 지우는 저택에서 보낸 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눈빛, 모든 이상한 순간,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쳤을 거야. 그녀는 좌절하며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날 부엌에서 미경이의 이상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나가기 전 서랍을 바라보던 방식, 미경이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까요? 새로운 에너지로 지우 킴은 일어나서 저택의 모든 주민들과 그들의 가능한 동기들을 리스트로 만들기 시작했다. 미큐 리가 리스트의 맨 위에 있었고 그 뒤를 다른 직원들이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누군가가 그녀, 새로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을까? 지우 킴이 즉흥적인 조사에 몰두하는 동안 파크 패밀리 맨션에서는 평범함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민준 파크는 그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의 시계, 이제 다시 찾은 그 시계는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끊임없는 똑딱거림은 그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말하며 돌아서서 그의 큰딸인 차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아빠, 하은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왜 지우를 해고해야 했어요? 그녀는 도둑이 아니에요. 민준 파크는 딸의 비난하는 눈빛 앞에서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얘야, 어른들은 때때로. 그는 말을 멈추고 만족스러운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잡한 일이야, 하은. 하지만 아빠는 항상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하은이 주장했다. 정말로 지우의 말을 들어봤어요. 딸의 말이 민준 파크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정말로 그가 지우의 말을 들었던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가? 한편 저택의 다른 부분에서는 미큐 리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가 떠난 이후로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짜증이 많아졌고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매 순간 집의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미경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비밀은 그녀를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었고 언제든지 밖으로 드러날 위협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 아파트로 돌아온 지우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동맹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선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재현? 나 지우야. 몇 년이 지났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지우의 형이자 사립탐정인 재현은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건 심각한 일 같아, 지우. 재현이 마침내 말했다. 정말로 이 일에 뛰어들고 싶은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현.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난 진실을 알아내야 해. 알겠어. 재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제대로 해보자. 무모한 짓은 하지 말고, 알겠지? 형제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동안 파크 패밀리 맨션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민준 파크는 딸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조사를 해보는 것이었죠. 그는 시계가 사라진 그날 밤에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눈앞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영상이 흘러갔지만 그러다가 이게 대체 뭐야? 민주는 중얼거리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 어둠 속에서 그는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지우 킴이 아닌 누군가였죠.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 걸까요? 한편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진범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결단력, 민준의 호기심, 아이들의 직감,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의 그물을 풀어버릴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플랜 B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할 여지가 없어야 했죠. 그날 밤 도시가 잠든 사이 3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오와 재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민주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쫓고 있었으며 저택의 그림자 속에 있던 누군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며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순간을 피할 수 없이 다가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파크 가문의 세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는 어둠과 비밀의 망토로 감싸인 채 지오와 재휴는 위험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지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파크 패밀리 맨션에 잠입해 증거를 찾는 것이었죠.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지우? 몇 번째로 묻는 건지 모르겠네. 재휴이 차를 저택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며 말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어, 지우. 킴은 깊은 숨을 내쉬며 멀리 떨어진 곳에 우뚝 선 저택의 웅장한 실루엣을 응시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어, 결연하게 대답했다. 난 답이 필요해, 재휴. 그리고 이게 그 답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야. 은밀한 움직임으로 형제는 저택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지오는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던 몇 주 동안 알아낸 작은 디테일이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민준 파크이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빛만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보안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고 발견한 사실은 그를 신경쇠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가 녹화 영상에서 본 인물, 도둑질이 일어난 그날 밤 복도를 지나간 그 인물은 지오가 아니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도 아니었다. 그건 집안의 누군가, 그가 수년 동안 신뢰해온 사람이었다. 말도 안 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발소리,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빠른 동작으로 민주는 컴퓨터를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인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박 선생님? 미경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여기 있니? 민주는 숨을 죽였다. 지금 그녀와 맞서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미경의 목소리에 또 다른 목소리가 합쳐졌다. 찾았어? 남자 목소리였고 민주는 즉시 알아차렸다. 정원사 태호의 목소리였다. 여기 없어.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 우리가 무슨 일을 벌여왔는지 그가 알아채면 진정해. 태호가 그녀를 끊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야. 곧 우리는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거야. 민주는 놀라움의 비명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미경과 태호 함께.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 장면이 서재에서 벌어지는 동안 지우와 재현은 저택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익숙한 복도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지우가 같이 있는 물건들이 보관된 방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여기야. 지우가 화려한 문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단서가 있다면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재휴는 작은 열쇠 뽑이 세트를 꺼내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의 긴장된 시간이 지난 후 살짝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재훈이 속삭이며 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유물과 귀중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진열장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빈 공간과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전부 훔쳐갔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들은 경계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은 채 지호와 재휴는 커튼 뒤에 숨어 간신히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미큐 리와 태호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태호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평생 왕처럼 살 수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 확실해? 미큐 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해. 태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그 여자 지오가 했다고 생각해.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멀리 떠나 있을 거야. 지오는 숨은 곳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방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도 가지 못할 거야. 민준 파크는 문 앞에 서서 그의 위압적인 모습이 출구를 막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섞여 빛나고 있었다. 민준, 미큐 리가 숨을 헐떡이며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우리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 민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안 카메라로 다 봤어. 너희가 시계를 훔쳐서 G5의 방에 넣은 거 다 알고 있어. 태호는 그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재킷에서 총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보스. 그는 민준을 겨누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계획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시간이 멈춘 듯했다. G5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숨겨진 곳에서 나왔다. 안 돼. 그녀는 소리치며 태호에게 달려갔다. 방 안에는 혼란이 일어났다. 재훈도 숨겨진 곳에서 나와 태호를 제압하려 했다. 민주는 G5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미큐 리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한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싸움의 와중에 총성이 울렸다. 그 소리는 파크 패밀리 맨션의 벽에 울려 퍼졌고 뒤이어 귀를 찢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러다 천천히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비밀과 숨겨진 계획으로 시작된 이 밤은 이제 피와 드러난 진실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파크 패밀리 맨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운명은 이미 카드를 던졌고 이제는 이 치명적인 밤의 결과를 누가 견뎌낼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총성의 메아리가 모두의 귀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황의 현실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태호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총은 그의 움직이지 않는 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재휴는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원한 게 아니야. 재휴는 충격의 찬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그가 민준 파크에게 총을 쏘려고 했어. 나는 그저 총을 빼앗으려고 했을 뿐이야. 잠시 동안 얼어붙어 있던 G5, 킴은 태호에게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박을 찾았다. 살아있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민준 파크는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상황을 장악했다. 미큐 리 구급차를 불러 그의 얼굴에 드러난 긴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경찰도
이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할 때야. 미켕 리에는 아직도 벌어진 일들에 충격을 받은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당국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 파크는 지우 킴을 바라보며 후회와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우, 나 정말 미안해.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지호는 아직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중이었지만 민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준, 나.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몇 분 만에 파크 패밀리 맨션은 경찰과 구급대원들로 가득 찬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진술 신문 설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경찰의 감시하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미켕 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제휴는 처음에는 구금되었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풀려났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호는 저택에 부엌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며 지친 듯하지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 그가 지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작은 숨결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준. 지우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모든 것에 대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네가 옳아. 너에게 설명할 게 많고 사과할 일은 더 많아. 다음 몇 시간 동안 민주는 지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의 죽음 이후 어떻게 불신과 고립에 빠졌는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미경이 어떻게 그 약점을 이용해 박 가문의 집과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더 얻으려 했는지.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민주는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도둑질, 태호와 공모, 너를 모함하다니. 난 진실을 보지 못했어.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의 충성심을 믿는 게 새로운 사람의 정직함을 믿는 것보다 더 쉬웠거든.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모든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민준이 말을 마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해해, 민준.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싶어. 지금은 나를 믿니?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믿어, 지우. 너는 진실을 밝히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난 네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순간 작은 발걸음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혜운과 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이지만 눈앞의 장면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지웠니? 물어보는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쁨이 섞여 있었다. 돌아왔구나.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아이들은 지우에게 달려가 그녀를 꽉 안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안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으로 가슴이 가득 차올랐다. 그 순간 그는 지우를 자신들의 삶에 남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얘들아,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에게 할 말이 많아. 하지만 먼저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내 실수였고 그녀는 이제 돌아와서 머물 거야. 물론 그녀가 원한다면. 지우는 아이들의 머리 위로 민준을 바라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다. 머물고 싶어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가족의 일원으로 확인했다. 파크 가문 저택의 부엌에서 이 작은 가족이 서로를 안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마치 자연마저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답해야 할 질문과 치유해야 할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한 번 깨어진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는다. 태호가 경찰에 감시해 병원에서 회복 중이고 미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동안 최근의 사건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택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향한 길은 파크 가문과 지우에게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날 밤 파크 가문의 저택에서 벌어진 록한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변화와 치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한때 비밀과 어둠이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정원사팀이 정성껏 가꾼 정원은 생기 넘치는 색깔로 가득했고 마치 그 벽 안에 사는 가족의 재탄생을 자연히 축하하는 듯했다. 지우는 민준이 특별히 마련해준 작업실에 앉아 스케치와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패션 라인을 런칭하겠다는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혜운의 전염성 있는 열정 덕분이었다. 혜운은 그녀의 어린 조수이자 뮤즈가 되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들어와. 지우는 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컬렉션은 어떻게 진행 중이야?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출시 준비가 거의 다 됐어. 지우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준은 그녀를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네 재능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와 그들의 시선을 창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밖에서는 혜운과 서준이 지우가 추천하고 두 사람이 신중히 선택한 새로운 보모의 감독 아래 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자랐어. 지우는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맞잡았다. 내 덕분이야.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네가 우리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그 순간 전화 벨소리에 분위기가 깨졌다. 민준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내 변호사였어. 전화를 끊고 말했다. 미경과 태호의 재판이 끝났어. 지우는 숨을 죽이고 소식을 기다렸다.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 미경은 수사에 협조한 덕에 형량이 줄어들 거야. 하지만 태호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용서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어떻게 느껴? 지우는 민준이 오랫동안 미경과 맺어온 복잡한 관계를 알고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슬프지만 마음은 평화로워. 미경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야 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단합되어 있다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지지의 의미를 전했다.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준은 긴장하면서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민준은 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김지우, 너는 폭풍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나와 결혼해서 공식적으로 이미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줄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그래, 1000번도 더 그래. 지우는 대답하며 민준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나눈 키스는 약속과 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와 기쁨의 함성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혜운과 서준이 흥분에 겨워 뛰어다니고 있고 그 뒤로 미소를 머금은 보모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이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야. 혜운이 소리치며 커플을 향해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준도 함께 안기며 작은 팔로 모두를 감싸려 애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어린아이답지 않은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이 약혼을 축하하는 동안 지우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준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 디자이너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 부당하게 누명을 쓴 보모, 그리고 이제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아내와 어머니가 되려는 지금까지. 시련은 힘들었고 장애물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사랑과 진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저택의 큰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소리와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쌓아올린 삶을 보며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으로서 맞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금색 시계는 복원되어 다시 명예로운 자리에 놓였고 부드러운 똑딱 소리로 시간의 흐름을 알렸습니다. 이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 박가문 저택 위로 지며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이 특별한 가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시대. 때로는 끝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